여러분, 정치는 단순히 법률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결국 국민의 감정과 신뢰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그리고 지금 평택을 재선거에서 많은 국민들이 아주 불편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의 성범죄 변호 이력은 정치 생명을 끝낼 만큼 큰 죄가 되었는데, 왜 어떤 사람의 더 무거운 변호 이력은 조용히 넘어가고 있는가? 오늘은 그 질문을 차분히 그러나 분명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2024년 총선 당시 서울 강북 을에 공천했던 조수진 변호사, 그 논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 내부에서는 엄청난 반발이 터져나왔지요. 특히 여성계와 당내 진보 진영에서는 성범죄 피의자를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변호했다는 이유로 공직 후보로서 매우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재정 전 민주당 여성 리더십 부소장입니다. 이재정 전 부소장은 당시 아주 강한 표현까지 사용하며 조수진 변호사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성범죄 가명을 전문성으로 활용했고,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사람을 어떻게 민주당의 인재라고 국민에게 설명할 수 있느냐. 그 목소리는 매우 단호했습니다. 결국 조수진 변호사는 후보직에서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법률적 유무죄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합니다. 흉악범이라도 변호를 받을 권리는 있습니다. 그것은 법치주의 국가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당시 단순히 법률만 보지 않았습니다. 국민 정서와 정치적 도덕성을 함께 보았다고 했습니다. 즉, 변호사의 직업적 역할이라는 설명만으로는 국민의 눈높이를 넘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같은 기준을 현재에도 적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 평택을 재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김영남 후보를 둘러싼 논란은 어떻습니까?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김영남 후보의 과거 변호 이력이 공개됐습니다. 과거 집단 성폭행 사건, 친족 성폭력 사건, 미성년자 의제 강간 사건, 국민적 충격은 대단했습니다. 그 사건들의 피고인을 변호한 사람, 바로 김영남 후보였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중요한 점은 같습니다. 변호 자체가 곧 범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과거 조수진 변호사에게 적용했던 그 정치적 기준, 그 도덕적 기준, 그 국민 정서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국민들이 묻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 이번에는 침묵할까? 왜 이번에는 조용할까? 왜 이번에는 변호사의 역할일 뿐이라는 설명이 등장할까? 더 흥미로운 점은 민주당이 최근 다른 사례에서는 매우 빠르게 움직였다는 사실입니다. 서울 강북구청장 재선거 과정에서 아동 성범죄 변호 이력이 불거진 이승훈 변호사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공천을 취소했습니다. 아주 단호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또 묻게 됩니다. 이승훈은 안 되고 김영남은 괜찮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준이 무엇입니까? 국민은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일관성은 요구합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과거 누구보다 강하게 목소리를 냈던 이재정 전 부소장이 지금은 거의 침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관계 확인 중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반복될 뿐입니다. 정치에서는 침묵도 메시지입니다. 그 또한 국민은 알고 있습니다. 연판장까지 돌리며 강한 행동을 했던 인물이 이번에는 조용하다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질문하게 됩니다. 왜 달라졌는가? 왜 기준이 바뀌었는가? 바로 이 지점에서 국민의 정치 불신이 시작됩니다. 내 편일 때와 남의 편일 때 그 기준이 다르다면 그것은 정의가 아니라 진영 논리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많은 유권자들이 느끼는 피로감도 바로 그것입니다. 정의라는 단어가 누군가를 공격할 때만 사용되고 내 편을 보호할 때는 갑자기 침묵으로 바뀌는 모습. 국민은 그런 장면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평택을 선거는 단순한 재선거가 아닙니다. 상징성이 매우 큽니다. 민주당 김영남 후보와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여권 내부의 상징적 전쟁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민주당 내부 균열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이호철 전 수석은 김영남 후보 공천 과정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조국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과거 우리를 공격하던 사람을 공천했다고 무조건 지지해야 하느냐 하는 매우 상징적인 말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 의견이 아닙니다. 민주당 내부 핵심 지지층 일부가 혼란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혼란 위에 이번 성범죄 변호 논란까지 겹쳐진 것입니다. 특히 여성 유권자들의 시선은 매우 냉정합니다. 왜냐하면 과거 민주당은 스스로 국민 정서와 여성 인권 감수성을 중요한 정치 기준으로 내세워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이 보는 장면은 무엇입니까? 우리 편이 아닐 때는 도덕성을 강하게 요구하고 우리 편이 되면 갑자기 직업적 권리와 법률 논리를 강조하는 모습 아닙니까?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정치인의 말보다 태도의 변화를 더 정확하게 봅니다. 그리고 결국 정당의 철학은 위기 상황에서 드러납니다. 분리할 때도 같은 기준을 유지할 수 있는가? 내 사람에게도 똑같은 잣대를 적용할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정치의 품격입니다. 지금 민주당 지도부와 이재정 전 부소장이 국민 앞에 답해야 할 질문도 바로 이것입니다. 과거의 기준은 아직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권력의 방향에 따라 기준도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까? 정치는 결국 신뢰의 게임입니다. 그리고 신뢰는 말이 아니라 일관성에서 나옵니다. 국민은 완벽한 정당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같은 문제는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최소한의 공정성은 원합니다. 이번 평택을 선거는 단순히 국회의원 한 명을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어떤 가치가 진짜인가? 누가 원칙을 지키는가? 그것을 국민이 직접 판단하는 선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 판단은 당 지도부도 유튜브도 언론도 아닙니다. 투표소로 향하는 국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정치의 기준은 모든 사람에게 같아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